자, 통상 그 소방사 보는 친구들한테 소방 이거 관계법규는 한 보통 50, 보통 일반 교수님들 한 60강의 정도 내외에서 마무리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45강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, 여기는 법규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갖고 통상 저는 지금 여기 강의 계획표대로 해서 24강 안에 마칠 예정이고요.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. 시험 보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고, 왜냐면 여기는 어쨌건 한 7문제 내지 8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, 그것 때문에 이 사화 보는 친구들은 25문제고 특채는 40문제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나와요. 막 시행규칙에서 저 끝에서부터.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죠. 자, 일단 소방기본법을 먼저 들어가실 텐데, 이 관계법규는 여기서 나만 노란색을 쓰나봐. 노란색은 항상 일주일 전에 내가 해놓고 간 상태 그대로 돼 있어요. 야, 보통은 법규는 지금은 예전엔 4법 체계였는데 지금은 6법 체계입니다.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방 기본법 체계고, 두 번째가 소방에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에요. 그래서 줄여서 그냥 화재 조사법이라고 읽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이렇게 규정돼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화재 예방법이라는 규정이 등장하고, 네 번째가 그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써요. 자, 근데 이것도 제목 기억해놓고 가셔야 돼요. 그때 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설명할 때 되겠지만, 문제에 어느 법이라고 찍혀져 있잖아요. 그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. 이 법 안에서는 시군구청장, 총리 이런 분들 등장 전혀 하지 않습니다. 그분들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답이라고 그랬어요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에요. 소방시설 공사업법. 자, 그리고 여섯 번째가 위험물이에요. 위험물 안전 관리법인데, 자, 여기서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예하고 예예요.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기본적으로 한 3문제. 근데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만 보기도 힘든 게, 우리가 소방학개론에서 정리되어 있는 모든 위험들이 이 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지정수량이라든가 그 특성과 관련된 것들, 그리고 시행규칙 세부 표에 나오는 게 그렇게 딱 3문제가 항상 해요. 그리고 원래부터가 또 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. 특히 얘는 당분간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많이 나올 거예요. 원래 얘가 하나의 법이었다가 2개로 분산이 됐어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일부가 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가 주 타켓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전통적으로 소방기본법은 물어보는 게 목적 아니면은 신호 혹은 국고보조 대상 뭐 이런 것들, 아니면 강제처분, 그리고 예상외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게 손실보상이에요. 그럼 주 타겟이 그게 되고, 화재조사법은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를 배웠어요. 근데 거기서 배운 화재조사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화재조사 보고 규정이라는 거에서 같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얘는 법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리고 가장 소외받는 친구가 이 친구죠. 근데 얘도 한두 문제는 내년쯤에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, 기술자에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됐는데, 올해 시험에서는 얘네 2개 문제 내다 보니까 얘를 낼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.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일단 근간이 이건 소방에 관한 일반 기본법이에요.
화재 조사에 대한 일반법이고요. 그럼 얘네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에요. 얘는 건물을 지을 때 관리하는 거예요, 소방이. 그러니까 다 지은 건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, 얘는 지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. 그럼 얘는 위험물만 따로 취급하는 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따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조금 근간이 달라지는 이유가 특히 얘하고 얘사이 가장 달라지는 게, 우리 이제 읽다 보면 아파트라는 걸 배우고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을 배우는데, 이 안에 있는 관리 주체 안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,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러면은 지하를 포함해서 관리 대상이에요. 근데 아파트는 지하를 빼고 관리 대상이 돼요. 얘는 아파트나 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상관없이 다 지하까지 포함이 돼요. 그것만 잘 생각하고 있어도 꽤나 많은 문제에서 도움이 되세요. 왜 그러냐면 지을 때니까 아파트도 관리해야 되지만, 다 짓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는 지하에 사람이 안 살아요.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 사신다는 분 없잖아요. 아파트에 반지하가 있나? 없죠. 그러니까는 아파트와 관련된 거는 이 시설법에서는 다 제외가 돼요. 지하다 그러면 그게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,